한 기자는 베트남에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천국인 나라에 자국 브랜드가 없다는 게 첫 번째인데요. 베트남 오토바이 제조협회에 속한 5개 기업 중 3개는 일본계입니다. 나머지 2개는 이탈리아와 대만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은 남북으로 3,444km나 되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데도 대형 선박 한 척 제대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베트남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는 건 할롱베이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유람선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미스터리는 삼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08년 하노이 인근 박린성의 휴대폰 제조 공장을 지은 지 올해로 12년째인데 삼성에 납품하는 베트남계 협력사는 포장지 제조업체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삼성이 한국에서 기존 협력사를 데려온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베트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할 때 삼성의 기준으로 99점은 0점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식 사고는 99점이면 100점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삼성이 철수하면 베트남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응에 너무 국뽕이 심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경제에 대해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2018년에 국내 총생산 성장률 7.08%를 나타내면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2019년 GDP 성장률은 7.02%였고 이로써 2년 연속 7%대 성과를 나타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모든 산업 분야에 직격탄을 던져 6%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최고 부자인 빈그룹 총수 함여부엉의 자산이 12% 감소했다고 포브스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인당 GDP는 2,800달러로 이를 구매력 평가지수로 계산하면 8,000달러 정도인데요. 한국의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1인당 GDP가 4만 달러 정도니 베트남 현실 생활의 경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교역을 보면 2019년에 역대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흑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 증가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베트남 국내 기업은 원료와 농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미스터리가 조금 풀리는 느낌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지난해 매출액 646억 4천만 달러로 베트남 500대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매출액은 2위인 베트남 전력공사의 146억 달러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인데요. 삼성은 타이응wen과 함께 박린성의 삼성전자 베트남, 호치민시의 가전복합, 삼성 디스플레이 등 모두 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매출액은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 베트남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35% 이상,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에서 지난해 거둔 총 매출은 약 660억 달러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만 무려 1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삼성의 이 같은 활약으로 베트남은 세계에서 29번째로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3월 기준 810억 달러로 이는 주요 선진국인 스페인, 호주, 노르웨이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올 초 코로나 사태로 베트남의 일방적인 입국 금지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시간적, 경제적인 타격이 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심한 경우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한국 기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격리기간 단축이나 면제, 비자 연장과 노동허가 증의 원활한 발급 등 완화를 중점적으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일부 네티즌들은 이 같은 상황을 보며 한국을 비웃기 바빴는데요.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호의를 베풀어도 뒤에서 욕하는 나라 한국, 일본마저 베트남을 선택하고 있는데 한국은 방역 실패, 국가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라고 한들 베트남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등의 댓글을 달며 한국은 베트남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베트남에서 삼성이 전부도 아니고 일부 철수에 대한 베트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18일 오전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뉴스가 현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인디아 타임즈는 삼성은 스마트폰 생산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베트남 언론 약사 16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삼성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스마트폰 생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이 2008년부터 꾸준히 베트남에 투자를 해왔으며 총 13만 명의 근로자들이 삼성에 소속되어 있고 삼성그룹의 두 번째 고향은 베트남이라면서 삼성은 절대 베트남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인디아 타임즈의 기사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이전이 베트남 내에서도 충분히 충격적인 소식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며 이미 퍼져버린 삼성전자 공장 이전 소식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기사라고 합니다. 결국 18일 오후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에서 삼성 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삼성 관계자는 인도 이전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 시장은 삼성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시장임을 베트남도 알기 때문에 이처럼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2018년의 삼성을 인도에 빼앗긴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공장으로 인도를 선택하면서 베트남은 충격에 휩싸인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베트남 부동산 건설, 투자 회사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중국 선전 공장을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하청업체들은 2017년 생산 설비 증설에 대비해 공장 부지 등을 알아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성미 급한 일부 베트남 투자 기업들은 삼성전자 공장 증설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땅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보호무역과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삼성전자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었는데요. 삼성은 결국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공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일 대안으로 거론된 곳은 베트남이었죠. 2017년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중국 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통신 부문 등 전 사업 부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빅마켓인 인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자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인도 공장 증설이었습니다. 인도 시장 방어와 경쟁력 확보의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삼성의 움직임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도 투자 방침을 정한 2017년 중순 삼성전자는 인도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 4월 초부터 중국 선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임직원 퇴직금 지급 등 중국 공장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인도 베팅은 베트남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방인성 옌퐁, 타이응후 옌성 옌빈 등의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1차 협력업체 30여 곳을 비롯해 2, 3차 하청업체까지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인근 지역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 공장 인근에는 새로 지을 공장 부지와 공급 가능한 인력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죠. 이를 인지한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투자를 대비해 인근 미개발 지역에 물류 환경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김칫국을 시원하게 마시고 있던 거죠. 당시 베트남 내 투자 회사들도 움직였는데요. 베트남 부동산 개발 및 공장 분양 기업들은 삼성전자의 투자와 공장 증설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부지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베트남이 아닌 인도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들 투자 회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당시 베트남 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증설로 베트남 투자 기업들 여럿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확보해 놓은 부지와 공장 등을 헐값에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삼성전자 덕분에 베트남 외화 보유액이 안정되고 고용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도 인도가 아닌 베트남에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만 봐도 베트남에서 삼성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이미 베트남을 떠나고 심지어 파산한 해외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삼성마저 떠난다면 그 여파는 베트남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외 기업이 베트남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는 베트남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해외로부터의 신규 투자가 40%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베트남은 복합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용 자원이 바닥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광 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당장 베트남 정부의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으로 2018년에만 637조 동, 약 32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지난해 세수가 1,425조 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 수입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 소득세이나 부가가치세이나 세납 벌금 면제를 비롯해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에 비하면 베트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양적 완화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베트남 기업들은 각자 도생에 나서야 합니다. 이때 베트남 경제의 한 축인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철수라도 한다고 생각하면 베트남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